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군 등이 참여한 대테러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이 자국 내에서 다국적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의 활동 반경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이 올해 8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며 1위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올해 발주된 LNG 운반선의 97%를 한국이 쓸어 담은 것에 더불어 대형 LNG 프로젝트가 발주가 본격화되면 한국은 누계 수주량에서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공급망 재편 계획이 국내 업체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중심의 전기차 밸류체인에 대한 위기감이 공급망 재편의 주 요인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현지화를 앞세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상장 기대감에 장외에서 목감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뱅크는 오는 2023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하루 쉬어간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견조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하락 쪽으로 좀 더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4%, 코스닥은 현재 0.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어제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현저히 커진 상황입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오늘은 철강 그리고 조선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는 갇혀 있는데 또 신기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들은 또 계좌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안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최재원 전문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시간 맞춰서 이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베이지북 발표와 또 ECB 회의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0.75% 빠진 3,17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현재는 힘이 다소 빠지면서 또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0.1% 밀려난 1,05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2,07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요. 외국인은 2,81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4,915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12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보여지는데요. 현재 35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368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78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주류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게임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네, 철강주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산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또 밀리는 모습이 보였던 철강주가 최근 들어서 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을 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현재 3%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3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제강 현재 5.69% 오른 2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먼랜드 현재 7.5% 급등세 보여지고요.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주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류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도 부진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더 강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반기 역시나 좋지 못한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일부 주류 업종 사이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또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MH 에탄올과 무학은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또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학 19%대 급등세고요.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H 에탄올 현재 29%대 상한가 터치했고요. 1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창해 에탄올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개선세로 돌아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현재 3%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2개월간 2차 전지에 대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일부 업종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이에서의 오름세가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캠트로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전기차와 2차 전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첨보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육성 정책에 또 수혜주로 꼽히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첨보 현재 11%대 오름세고요. 26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캠트로스 현재 8%대 강세 보여집니다. 1,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사이에서의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역대급 실적과 함께 강세 흐름 보였던 게임주들이 최근에는 또 악재로 인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게임 셧다운제가 완화가 됐지만 중국에서는 미성년자가 금요일과 주말 또 휴일에만 게임이 가능한 더 강화된 셧다운제를 발표를 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래프톤은 3.52% 조정받고 있고요. 4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현재 3%대 밀려난 61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룽투코리아 현재 4% 빠진 6,74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은행주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수혜가 기대가 됐었는데요. 시장의 전망과는 다르게 또 최근에 부진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중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블록딜과 의무 확약 해제가 겹치면서 또 4거래일 연속 또 빠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현재 5.56% 밀려난 7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59% 빠진 4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현재 1.35%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특징주로는 영화테크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만 톤의 전기차 배터리 회수와 재활용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화테크가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3.99%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1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는데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들의 폭도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또 은행주들도 2거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 어떤 것들이 될 것인지 살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객장 상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먼저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매도세,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 5거래일 만에 다시금 순매도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코스피 시장 하락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화솔루션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LNF, 첨보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 모두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코오롱 인더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YG1, LNF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 그리고 친환경 이런 테마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소부장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앞서도 외국인이 좀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좀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엔 거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면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비롯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의 강세가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영향을 좀 넓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이 소부장 국산화 정책 2주년을 맞이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라는 백서를 좀 발표한 점 등이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유입시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 이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만 20% 이상 이런 상승하는 등 이 소부장 관련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운데 대표격으로 꼽혀지고 있는 이 첨보, 아무래도 소부장 육성 정책의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인데 실제로도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주력 제품인 2차 전지 전액 첨가제가 전기차의 핵심 기술로 꼽혀지는 점 등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 오전부터 보여줬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첨보의 급등은 그 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의 추가 주가 강세에도 좀 영향을 줬던 모습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소부장과 연관된 이런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첨보의 급등, 그 외에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좀 선순환하는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시장에서는 첨보, LNF, 에코프로 BM, 솔루스 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료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오늘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첨보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소부장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소기획 특집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친환경 테마 그리고 수소, 탄소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도 주요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슈 점검해 볼 텐데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서 정책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이 지금 수소 산업 전략을 개최를 하게 되면서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에서 오늘 좀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대단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AI 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동차 업계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위한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도 현재 지금 이에 못지않게 현재 지금 수소 데이를 오늘 이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갖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기술들을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소와 관련된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는 5위, 전기차 시장에서는 글로벌 6위, 그리고 수소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죠. 현재 지금 최근에 수소 관련된 승용차와 SUV 그리고 최근에 트럭까지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수소와 관련해서는 단연코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수소 모빌리티를 이끌기 위한 그러한 다양한 비전과 더불어서 기술들을 선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일단 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은 최근에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또 현대차 그룹이 탄소 중립,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주가의 흐름 좀 상승세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이 종목들 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완성차 그룹과 그 수소와 관련된 어떤 부품 회사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현대차 그룹주들이죠. 현대차와 기아 이런 주가의 흐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수소와 관련된 어떤 이런 발표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도 시장 점유율을 얘기할 때 수소가 글로벌 1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대략 한 15,000대 정도 현재 지금까지 누적으로 판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만 가지고는 수소에 대한 어떤 비전 선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수소차가 판매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두 군데밖에 수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가 깔릴 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다가올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부품주들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이런 부품주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중기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는 계속해서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소 부품이라든지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 모멘텀이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현재 지금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부가 친환경과 관련된 그 각종 정책 지원과 자금들을 현재 계속해서 투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소는 우리 현대기아차가 다른 여타 업체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리 탄소 중립이라는 그러한 명제하에 정부도 현대기아차와 더불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모멘텀들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현재 지금 다양한 수소와 관련된 SK를 필두로 한 그룹 총수분들께서 이제 모이면서 그러한 협의체를 발족하는 행사가 내일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의 수소대회와 맞물리면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데서 이제 그 수소와 관련된 표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각 그룹 계열사들이 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 또 어떠한 것들을 요구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맞물리게 된다라면 오늘과 내일 연 이틀 걸쳐서 수소와 관련 이벤트들이 있게 된다라면 수소와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면 좋겠지만 이 모멘텀이 또 새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적인 투자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관련된 부품주, 중소형주들도 여전히 좋은데요. 차영주 소장님이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수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소와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짐작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렇지만 당장 투자는 수소와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상장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의 수소와 관련된 그
용기, 수소 탱크를 납품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다른 업체들이 쉽게 끼어들 수 없는 체인화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재 지금 에너지 저장 탱크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재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상장된 종목들,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이 오버행 이슈로 좀 고생하고 있는 면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오버행 이슈가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매수하는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중요한 연결고리와 관련된 평화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수소라는 것이 저장이라든지 사용에 있어서 현재 지금 넘어야 될 기술 발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들이 이러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비용을 감축시켜야 된다라는 문제를 떠안고 있거든요. 수소와 관련된 수소차가 현재 지금 전기차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판매 가격이 대략 한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가 친환경 연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개발 단계가 있는데, 이런 쪽에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수소와 그 탱크와 연결고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현대기아차 그룹 중에서 대장주로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중에서 수소와 관련된 대형주를 투자할 때는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대장주인 부품인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평화산업 같은 이런 쪽들의 투자 포인트를 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일진하이솔루스,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지나고 나서 보자라는 말씀과 평화산업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 발표가 되죠. 관심 있게 보면서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요. 다우지수보다도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정말 천정이 뚫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57%를 차지를 한다고 하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는데 글로벌 증시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증시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 어제 하루 노동절로 이렇게 휴장을 하고 오늘 열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선물 흐름을 봐서는 나스닥이나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간다고 해서 우리 증시도 가느냐 하는 부분이 요즘 좀 흔들리죠. 이른바 디커플링인데요. 미국 증시 지금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일간 차트죠.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다우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 2주째 행보세를 보이고 있죠. 그 아래 조금 압축한 위클리 차트도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만, 위클리를 보면 4주째 지금 오히려 고점이 계속해서 비슷한 레벨에서 막히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존스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보더라도 앞서 살펴봤던 다우존스 지수와는 조금 다른 양상,
좀 더 나아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위클리에서도 2주 연속 이렇게 빳빳한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 위클리 차트에서 끝에 2개 캔들을 빼고 나면은 좀 찝찝한 패턴이었죠. 주간 차트상으로 저런 식의 상승 쐐기형 비슷하게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양상. 뭔가 이 상승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4월 중순에 비트코인에서 저런 모습의 패턴이 나타난 이후에 한 차례 급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나스닥은 저렇게 계속 갑니다. 일단은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나름대로 잘 시장을 다독거렸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또 S&P 500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S&P 500은 월간 차트상으로 그야말로 큼지막하게 꺼지는 기술적 저항 구간을 돌파합니다. 즉 4,500포인트를 올라섬으로써 이제는 진짜 이 끝이 어딜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간 차트상에서 저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도 보세요. 단기 5, 20, 60, 120, 200 이렇게 꺼놨습니다만 너무 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시장의 랠리를 갖다가 즐기면서도 조금은 아찔아찔할 수 있는. 자,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지표 보시면은 먼저 아래쪽에 RS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 다이버전스 진행 중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 다이버전스가 되어서 털고 나올 시점을 잡든 매수 다이버전스를 관찰하면서 진입 시점을 갖다가 관찰하든 간에 이거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인 매수 다이버전스 내지는 매도 다이버전스 패턴이 기술적 보조지표와 주가 흐름에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언제 작동할지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그 RSI 위에 있는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이제 꺾이는 양상, 즉 조금은 이렇게 이 이격도가 이제 더 벌어지기에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제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가 꺾일 때 가봐야 이제 꺾이나 보다라고 해야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지금 시스코 시스템스하고 애플을 갖다가 이렇게 겹쳐놨습니다. 물론 X축, 시간축이 서로 겹치는 구간은 아닙니다만 먼저 시스코 시스템스에 보시면 왼쪽 부분에 한번 그야말로 수직 상승, 로켓 날아가듯이 저렇게 올라가다가 푹 꺾인 저 시점이 소위 말하는 닷컴버블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기억에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기업은 영원하리라, 이만한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온갖 그런 소리가 있었죠. 하물며 뭐로 돈 벌지 싶은 회사들도 무슨 다자, 텔자, 컴자 막 들어갈 때 그렇게 날라갔던. 우리 나중에 회자됩니다만 세럼 기술이 지금 있나요? 그때 그 기술이 무슨 대단한 게 있었나요? 자, 저렇게 자빠져서 원위치 하는 정도까지 한번 무너졌다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종목이 최근 들어서 그냥 저렇게 또 이제 떠오른 상황입니다. 반면에 애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종목들이 닷컴 버블 때 겪었던 그런 부러짐 내지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는 계속 달려옵니다. 계속 달려오는 상황 하에서 자, 패러다임이 다르다. 두 개의 기업을 단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서로 다른 회사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애플 같은 종목에서는 그러면은 진정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면서 현재의 주가가 형성되었는가? 여기에는 거품의 성격은 없는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국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10수년째 계속해서 펼쳐지는 또 유로존 재정위기를 지나면서 유럽발, 일본발, 중국발 그렇게 뿜어대는 그 돈들의 힘으로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왔던 부분이라면은 그 돈의 양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돈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자 장기적인 어떤 고려 사항이긴 한데 현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미국 증시 꺾일 때 가서 꺾여봐야 된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보여드렸던
연준이나 20이나 BOJ 같은 쪽에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부푸는 그림들 그동안에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야데니 리서치에서 거의 매일 업데이트 되다시피 하는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선이 꺾이기 전까지는 뭐 주식은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중국 증시도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베이징에다가 세 번째 정권 거래소를 만드네 어쩌네 하는 시진핑 주석의 또 시장 위무 발언에 또 그거 하고 그리고 외국 자본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버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 실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문제죠. 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주셨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 그려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를 보면서 닷컴 버블 사태에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 애플 주가 보여주시면서 사실 지금 현재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 그렇다면 저희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국 시장과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많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수가 지금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과 다른 흐름 보여주는 이유,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미국 관련한 저의 얘기를 우리 수정앵커께서 요약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수정앵커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해 주시는 독자 중에 한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아시아 말이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잖아요.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지난 8월 12일 날 그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은 뭐니 싶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건 스탠리는 그렇게 해서 그 리포트 내기 전에 벌써 이미 김세첸 큰 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들겨 패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 시장을 공격하다가 그걸 다 우리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진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받아내다시피 해서 어느 정도 원위치를 시켰습니다만 그 이상이 지금 힘든 구간이죠. 그 이상 힘든 구간이고 과연 외국인들의 최근 순매수가 진정성이 있는가 여부도 계속해서 의심스럽고 기관들의 매매 패턴은 저로서는 도저히 옥해가 불가합니다. 기관은 무슨 생각으로 샀다 팔았다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보내드린 어저께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몇 번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과도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머징 중에 인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인도 지수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아찔하죠? 아찔합니다. 좋습니다, 요새. 특히 8월 달에 월간 차트에서 8월 달 양봉 보세요, 완전 불기둥이 솟았다시피 할 저런 정도인데 사실 이 그림을 갖다가 인도 주가 지수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가려놓고 어딜까요? 하면 대부분 헷갈리실걸요. 어지간하면 저런 모습입니다. 세계 증시가.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좋아 보이는 인도 증시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한번 겹쳐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빨간색이 우리 한국 코스피요. 파란색은 인도 센서스 지수인데 한번 겹쳐봤습니다. 겹쳐봤는데 자, 우선 오른쪽 끝부분에 한번 푹 꺼졌다 올라오는 저때가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전부 급락했던 작년 3월이죠. 우리가 3월 19일 날 저점 찍고 20일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작년 3월 20일 이후 지난 주말까지 우리 한국 코스피 119.6%. 인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트였는데 인도도 105%에 불과합니다. 그 잘 나간다는 나스닥을 우리 코스피가 제꼈습니다. 이 코스피보다 더 좋은 게 코스닥인데요. 중국 32.6%에 불과하죠. 본토 상하이가 좋아요. 이 코로나 장세에서는 우리 한국 나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시선을 넓혀보시죠. 이 차트의 왼쪽 끝에 한번 푹 꺼졌던 저때가 금융위기 때죠. 그래서 2009년 2월 말 이후 2009년 3월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했더니만
지난 1년 동안은 거의 세계에서 금메달, 은메달 다투는 우리 코스피였지만 2009년 2월부터는 한국 코스피 203%, 인도는 550% 정도. 이야, 나스닥은 1000%가 넘습니다. 10배 넘었어요. 그 와중에 중국 한번 따져봤더니 다들 저러고 있는데 68.9%에 불과합니다. 결론. 미국만한 데가 없구나. 그리고 뭐 중국 좋다 어떻게 하지만 중국 그동안에 보니 제일 부진했구나. 중국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어떤 두 가지 인사이트는 여기는 뭔가 안 될 모양이다. 그러나 역발상으로 그럼 가장 먹을 때는 중국이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장세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경쟁력이 있었을까?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불어닥쳤던 주식이나 코인 열풍을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했었죠. 저는 뭐 이것저것 뭐 그거 하기 전에 솔직하게 우리 그거 말고는 방구석에서 할 게 없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말고는 할 게 없었던 지난 1년이었어요.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DNA에 또 뭔가 이 돈 놓고 돈 먹기에는 남 못자는 어떤 형질을 지니고 있는 한국 민족들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2009년 이후부터는 뭐냐? 이거 갖고는 정말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정책 당국, 정치권 할 것 없이 진짜 한번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왜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저러죠? 인도보다도 못하고 미국 나스닥 같은 데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못 가죠.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려겠네요. 그래서 왜 한국 증시는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뭐가 빠져서 거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데 수출 지표 보면 이만한 나라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나라처럼 산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짜여져 있는 나라도 없는데 왜 시장이 증시가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뭐 장기적인 어떤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최근 1년 동안은 우리도 열심히 잘 달려왔다. 그리고 굉장히 아웃퍼폼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 잡아야 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벌기보다는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걸 갖다가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현저히 줄면서 이제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8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지연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고용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고용 지표,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어떤 예상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고용 지표가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그 이전 달 고용 상황을 갖다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난팜 하는 이유는 농업 쪽이 아닌 난팜이니까 비농업 부문에 고용 일자리 창출 개수를 갖다 늘 따지는 건데 자, 요거 보통 통상적으로 이틀 전에 ADP 민간 고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고용 지표를 하나 봤죠. 이번에 8월 ADP 민간 고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ADP 민간 고용하고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하고 조금 엇박자를 내길래 이 고용 지표를 한번 꼭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번 8월 지표는 두 개 다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쳤죠. 그 관련한 슬라이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시장 예측치가 75만 개 정도는 일자리가 늘겠거니 했는데 23만 5천 개니까 이거는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3월에 그때 한 방에 2천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동안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긴 늘었습니다만 어떨 때는 100만 개로 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팬데믹 이전 대비 533만 3천 명 정도의 일자리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미국 실업률이 전월 대비 0.2%포인트나 낮아진 5.2%. 저는 이 부분 도저히 해석할 자신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수가 저렇게 안 좋았는데 실업률은 저렇게 뭐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하도 작년에 2천만 개의 일자리 날라갔던 그 막대 그래프의 영향이 커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지표가 그래프가 의미가 없어서 이제 현미형을 들이댄 그림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쭉 됐죠. 자, 확실히 8월달 안 좋네요. 지난 4월달에도 약간 쇼킹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제일 안 좋은 숫자가 8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선으로 그어진 3개월 이동평균선이 그동안 우상향은 유지하다가 이번에 꺾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일인데 뭐 큰일이겠습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어떻게 하죠? 고용지표 망가지고 일자리도 잘 안 늘고 무슨 뭐 기업 실적도 나쁘고 하면 주가가 더 오르는 세월을 우리가 지난 동안 계속 보냈잖아요. Bad is good이라는. 나쁘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물 건너가고 금리 인상은 더 멀어지고 재정을 더 풀든지 늘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좀 껄쩍지근했던 거죠. 소위 말하는 그 Bad is good이라는 그 패러다임으로만 들이대면서 증시가 환호하기에는 나빠도 너무 나빴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거기 오렌지색 막대로 나타낸 게 전월비 MOM이죠. 전월비 0.6% 시장 예상치의 2배였고요. 전년 대비 저 파란색 하늘색 저 실선 저거는 1년 전 대비 4.3%. 그래서 미국 전체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30불 73센트, 우리 단어로 한 34,000, 35,000 정도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재밌습니다. 재밌다기보다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데, 줄건 부분, 즉,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레저 및 접객 그쪽이죠. 뭐 카페, 식당, 뭐 이런 쪽, 어떻게 보면 호텔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겠죠? 여기가 7월 달에는 4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되었던 것이 8월 달에는 0으로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뭐 델타 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만 확실히 좀 문제가 되긴 됐었는가 보다 싶은데 앞으로 이제 고용지표는 조금 더 봐야 될 거예요. 연준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시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9월 달에 공식적으로 그동안 추가 실업수당으로 막 퍼부주던 수당 한 300불씩 더 퍼부주던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수당 믿고 조금 이렇게 일자리 찾는 데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일을 구하러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고 해서 어쨌거나 이번 고용지표가 워낙 저렇게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당장 무슨 뭐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없겠다 하는 부분은 시장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시장의 미국 증시의 랠리를 조금 더 진행시키고 있는 배경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놈의 실물 경기와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이 장이 과연 언제까지겠으며 그것을 주식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잘 엔조이하고 수익을 끌어내느냐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1년여 그러나 이제는 약간 뒤통수가 약간 근질근질하니까 뒤도 한번 힐끔힐끔 보면서 이 랠리를 즐기는 그런 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12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되 한 번 더 고용지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오랜만에 코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전고점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하락했다가도 고무줄처럼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상승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이제 모든 투자론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투자론에서는 손절은 칼같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웬 손절? 손절 몇 번 하고 집에 가야 될 판인데요. 이제 투자 전략에 있어서 지고지순의 최고의 전략은 무조건 존버입니다. 그걸 갖다 코인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보실까요? 위클리 차트입니다. 자, 위클리 차트에
지금 피보나치도 꺼지죠. 이거 뭐 그냥 비트코인 프라이스 US 달러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하시면은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지금 올린 게 골드 프라이스 사이트인가 뭐 키코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다 어지간하면 저게 피보나치 끌 수 있는 게 옆에 도구창에 있습니다. 한번 꺼봤죠. 지난번 한 64,000불이었나요? 고점이 64,000 몇백 불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번에 떨어졌던 26,000불까지. 자, 그 낙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서는 51,000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지난 4월달 이후 비트코인 가격 폭락 낙폭의 61.8%라고 하는 지금 여기 뭐 차트 말고 드릴 게 뭐 없는 시장이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대목인 건 아는데 그거는 제가 그만큼 비트코인에 숨어 있는 깊은 어떤 가치를 모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 관점과 가격 흐름을 보니 이 시장은 차트가 제일 잘 맞더라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일단 61.8%는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열어놔야죠. 전고점까지 64,000불 때 그까지 한번 트라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것을 이중천정 만드는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열고 정말 비트코인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인지 이거는 단순 무식하게 말하면 심하게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갖고 정말 심오하게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심오한 부분이 아직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 도지코인 한번 보시죠. 이거는 도지코인 아빠가 요새 조금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리고 투자자들도 이 도지코인 설령 코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아니다 싶은 걸 이번에 금년에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나 올렸네요. Time is the ultimate currency랍니다. 결국 시간이 궁극적으로 돈이다 이런 얘기인데 또 영화 한 편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인타임인가 하는 제목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팔뚝에 보면 숫자가 막 나타나는 그 자기의 남아있는 시간이 돈이에요. 그게 제로가 되는 순간 막 뛰가던 사람이 꺾어지면서 죽고 하던 그런 어떤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뭐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뭘 봤는지 또 영화를 하나 봤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뭘 들었는지 또 뭔가 갑자기 퍽 떠올랐나 봅니다. 저 트윗 한 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십 개의 코인 중에 타임이라는 이름의 코인인가 싶어서 막 뒤졌다는 뭐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네, 코인 당분간 더 오르겠죠.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네. 네,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호재도 있는 만큼 악재도 있습니다. 중소형 거래소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또 정식 화폐로 인정을 했다라는 뉴스도 들러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또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온라인 강연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최재원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역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